5시가 되었습니다. 쭉 굉장히 농도가 짙은 일정들을 보내셨는데요. 지금 이 시간은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회 사례와 관련한 나눔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서 계시는 분들은 좌석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사회는 우리 도시교회와 그리고 농촌교회 두 가지 사례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이번 세션 2를 이끌어갈 서울로의 김보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모시고 온 분들은 아닙니다. 우리 도시교회 관련해서는 서울로의 독립문교회에 계신 우리 김성희 목사님께서 발제를 해주실 예정이고요. 우리 또 그 농촌 마을 이렇게 같이 있기 하는 관련해서는 우리 해남노회 신기교회 박승규 목사님께서 이야기를 나눠주실 예정입니다. 이거는 토론을 위한 발제보다는 사례 발표이기 때문에요. 약 한 25분 정도 쭉 그 준비해 오신 자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들을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좀 궁금하신 점들이 있다면 질문을 몇 가지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제자를 위해서는 제가 한 22분 정도가 되면 알람을 울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면 한 3분 정도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 세션 넘어가시고 그리고 질의응답하는 시간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좀 시작해볼까요? 박수로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농촌교회와 마을목회 순서를 맡은 해남 신기교회 박승규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어떤 후배가 이거 안 들어도 된다고 많이 들어봤다고 이러신 분 그래서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르겠는데 사실은 이런 자리에 제가 처음입니다. 이런 자리에. 그래서 그 PPT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그래서 이번에 한번 저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제가 그래서 조금 어색하고 또 김성희 목사님이 하나 귀에 쏙쏙 들어오게 너무 잘해가지고 아주 긴장도 되고 뭐 그럽니다만은 저는 이제 농촌이니까 약간 그 말것으로 뭐 이렇게 좀 서툴고 그래야 더 어울리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더 잘해버리면 이제 독립문교회가 문 닫을지도 모르니까 저는 이제 시골식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제가 누군가요? 네. 제가 살고 있는 교회의 모습인데요. 제가 뭐 얘기를 시작하기 전에 시간을 지키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제 몇 가지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기장목록 회장이 작년 12월 9일에 됐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기장 내에서 농촌교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를 이제 강사로 이렇게 우리 사례를 하라고 했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하나 들고요. 또 하나는 내가 성공 사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을 저는 안 하겠다고 우리 박수장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25년 동안이나 교회 목회를 하면서 사실은 지속 가능성 예를 들면 이 교회가 계속 유지될 것인가에 자신이 없어요. 사실 지금 형편에 있어서 교회가 늘었냐 저렇게 일을 많이 했으니 줄었고 그래서 뭐 젊은이가 있냐 없고 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걸 계속 이걸 뭐 농촌목회 25년을 해도 결국 농촌목회는 안 되는 거 아니냐 하고 결론이 날까봐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이렇게 와서 얘기한다는 것이 굉장히 두렵기도 합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받았던 은혜라든지 또 우리가 해야 될 사명과 당위성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까 강남 향림교회 우리 김동환 장로님도 훌륭하시지만 거기에 또 제 형님도
그 박은규 장로님이 계십니다. 근데 아까 우리 친구 이정현 목사님하고 인사하면서 요즘 그 사랑의 불시착이라는 현비라고 뭐 손혜진인가 뭐 거기 나오는 걸 봤는데 아주 그 거기에 나온 사람이 현빈으로 한 사람 이정혁인데 저 이정혁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실상은 어떨까 사실 궁금한데 그거이 뭐 어느 곳에서는 이제 고발도 하고 뭐 미화했다고 그런 것도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농촌교회의 모습은 어쩔까? 여러분이 농촌 출신이시기도 하지만 그래서 나중에 총회장님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농촌에 부채의식이 있다는 늘 미안하다 하면서 이제 결국 은퇴는 도시에서 하시고 그런 분들도 이제 많이 계셔요. 근데 옛날에는 농촌 출신이 신학교를 갖고 농촌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농촌 출신이 뭐 이렇게 신학교를 가서 목회자 되는 비율이 갈수록 줄어드는 것 같아요. 저희들도 농촌 출신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제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뭐 목회하는 것만 보고 그래서 농촌 교회에 대해서 신학교 가서 저희들이 강의를 하면 아 정말 보람 있겠네요. 그리 가야 되겠습니다. 결단하는 사람보다 결국 안 가야 될 것이군요. 어떻게든지 매수를 해서라도 도시에 있어야겠군요. 이렇게 결정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농촌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과거에 정말 잘 나갈 때 막 이름도 없을 때 교회마다 막 아이들도 막 몇백 명 모이고 성탄 절이고 뭐 사람 모일 때 그때만 여러분 추억 속에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의 농촌은 당연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농촌에서 그러한 농촌에 제가 1995년에 지금부터 25년 전에 3월 16일 날 목사안수를 받고 4월 22일 날 결혼을 하고 5월 첫 주에 거기에 부임해서 지금까지 있습니다. 저는 한 10년 정도 열심히 하면 다른 분들도 그러시더라고요. 농촌 어려운 교회라고 너무 실망하지 말고 열심히 하면 더 좋은 데서 부를 거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근데 부르기는 그냥 뭐 너는 거기에 맞는 사람이니까 계속해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25년을 지금 그러고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제 얘기를 듣고 혹시 은혜가 되시거나 감동이 되신 분은 꼭 교회에서 이렇게 좀 의논하셔가지고 교회는 연락이라도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사양을 하더라도 천빅이라도 한번 받았다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해가 우리 교회 80주년이니까 1940년이니까 한신대 조선신학교가 세워진 해와 같은 해 3월 10일 날 이제 세워졌고요. 이걸 눌러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8대 목사입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죠. 80년 됐는데 그래서 뭐 순교하신 일대 교육장 순교도 하셨고 김일령 변호사, 김찬원 장로님 국교회 뭐 장로님이신데 그 아들은 여러분들 아실 분들 있으실 건데 무슨 교수님이신데 교수님이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있고 제가 지금 25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처음에는 한 40 몇 명 이렇게 이제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저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한 2배는 됐어야 여러분들한테 큰 소리 치고 그럴 건데 제가 보니까 청빙 안 한 이유가 줄어들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저희도 예산도 줄고 이제 뭐 교인도 줄고 그랬습니다. 저는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 이룰 거라는 그 말씀을 믿고 했는데 그때 예상하지 못했던 것은 교인들도 나이가 들고 돌아가신다는 걸 몰랐습니다. 근데 만일에 돌아가셔 버리니까 이게 계속 이게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어떻게 할까 제가 이제 갔는데 2000년을 새로운 어떤 천년을 앞두고 뭐 그런 시기적으로도 꼭 그런 것 같아요. 1999년과 2000년이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한 5년 있다가 또 옮기거나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는데 이제 1999년도에 추수감사절 우리끼리만 하고 헌금 얼마나 되는가 확인하고 많이 나오면 기분 좋고 안 나오면 저 사람 왜 헌금 안 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했던 추수감사절보다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그 한 16회 지금 하고 있는데 작은 학교가 있었습니다. 제 큰아들이 아들만 셋인데 큰아들이 학교를 들어갈 즈음에 학생 수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학교를 새로 살리기 위해서 학교 학예 발표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초창기 때 저희 교회의 모습이 지금은 작년에 있었던 이제 새날 문화축제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뭐 그렇게 하고 정월 대보름 내일 모레 정월 대보름이 2월 8일 날이 모르셨죠? 그 2월 7일 날 저희들은 금요일 날 또 이제 그쪽에 정월 대보름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60주년에 맞춰서 했었는데 뭐 80대 뭐
막 7, 8살 같이 이렇게 막 정월대보름 했어요. 처음에는 정월대보름을 농촌에서 다 문화가 없어졌기 때문에 돼지를 잡아다가 뭐 다리 한쪽씩 하고 주라고 이렇게 갖다 줬는데 그것도 감사하면 좋은데 또 그렇지 않은 데도 있더라고요. 또 돼지도 다리가 5개 달린 돼지가 있어서 한 마리 잡을 텐데 2마리를 잡아가지고 그렇게 이제 5개 마을에 그렇게 나눠졌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이제 교회 안에 그쪽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초창기 때 이렇게 같이 했었던 저희 교회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농촌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아이가 있고 아이들이 좀 IMF도 지나고 도시에서 이렇게 이제 가정이 깨지거나 그런 사람이 농촌에 또 아이들이 오기도 하고 학원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아이들을 위한 뭐 사립문고 이렇게 만들었다가 지하가정센터로 됐습니다. 초창기 모습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 살리기 영점부교라고 미용사 박준의 모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박준미장에 가시면 내가 박승규 목사를 안다. 내가 그 당신의 모교를 지키고 있는 그 박승규 목사 안다 그러면 혹시 좀 싸게 해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초등학교 여기를 나와가지고 이제 서울로 가가지고 미용사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뭐 재학생이 10명이었다가 그 우리 큰아들이 6학년 될 때는 한 60명, 우리는 분교인데 본교는 40명. 그렇게 되면 야 잘했다고 여기저기서 박수 쳐줘야 되는데 다 그렇진 않더라고요. 아니야 여기 이 말이 아니고 지금도 아니고 그런데 교육청이고 소재지 있는 사람들이고 박수 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크고 우리가 적으면 우리 학교가 없어질지 모른다고 지역을 분열시킨 사람처럼 생각하거나 교육청도 그렇게 핍박했는데 너희들이 발전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거나 뭐 정책적으로 뭐 배려를 했을 때 성장해야지. 근데 실제로는 그런 핍박이 좀 성장했던 그런 것도 되고 우리가 주인인 교육을 함께 나누자 하면서 이렇게 커졌습니다. 이건 커질 때까지 얘기고요. 그런데 이제 뭐 여러 우여곡절 끝에 지금은 16명이 있습니다. 학생 수가. 그 중에서 89세, 67세 두 분. 이렇게 작년에 그 뭐 TV도 많이 나왔어요. 88세 뭐 어르신이 입학했다고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 그분 때문에 뭐 셀프가 와가지고 밥 해주는 걸로 6시 내 고향에도 저도 가서 얻어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분들 빼면 14명에서 5명 졸업하고 2명이 입학을 하니까 또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지역아동센터도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도 매우 고민입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어떻게 하면 그 농촌에 더 오게 할 수 있을까? 요즘은 도시에서 태어나서 도시에서 살다 도시에서 죽는데 농촌에서도 좀 농촌의 문화, 농촌의 정서 그런 것에서 한번 경험해보고 살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으로 농촌 유학센터에 좀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해보려고 그러면 맛보기처럼 어떻게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모집을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이훈사 목사님네 교회에서 4명, 또 어디에서 몇 명 해가지고 14명인가가 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했었습니다. 근데 겨울에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것을 저는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걸 같이 하는 이쪽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제 아내인데 도저히 나한테는 하란 말 하지 마라. 내가 이 여름에 부엌에서 밥하다가 뭐 이렇게 이제 데쳐 죽을 뻔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면서 도저히 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겨울에 못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했고 도시에서 아이들 이렇게 이런 아이들이 이제 왔고 해바라기 축제도 있고 뭐 버섯 이렇게 했던 거고. 그다음에 저희 교회가 99년도에 정책당회를 우리가 늦게 합니다. 여러분처럼 뭐 10월달에 11월달에 한 게 아니고 성탄절 전날 이렇게 성탄절 전날이니까 이브날 하고 저녁에 이제 성탄 전야를 하려고 하는데 문이 와가지고 곧 도와주겠다 그래서 뭐 이렇게 날미컨 매차 주겠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길이 여기 좀 안 좋은데 그래서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밭이 있는데 운동장을 하나 만들어 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겠다 하고 500만 원을 했다가 어쨌든 그 다음에 우여곡절 끝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화국 목사님 은퇴 전화국 목사님 꼭 나오다 게이트박이라고 그래서 그 덕분에 제가 CBS나 극동방송에서 인터뷰도 했는데 꼭 물어보는 게 그러더라고요. 이런 거 하면은 교회가 늘어납니까? 교육수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건 전혀 상관이 없는데 꼭 그건 근데 물어보더라고요. 그때 좀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늘었으면 여러분의 교회도 한 10% 정도는 게이트 볼장이 있을 텐데 전부 지금 안 하잖아요. 선교 효과는 없고 오히려 지붕 있는 면 소재지에 있는 게이트 볼장이 훨씬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리 우승도 하고 저도 많이 젊었죠. 저기 그때 막 우승했을 때 그런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노인 복지를 하는 이유는 우리 시골에서 열심히 사신 분들이 나중에 이제 요양원에 갔다가 죽기보다 가기 싫다는 요양원에 갔다가 나중에 돌아가셨다는 하는 후보장으로 그들의 마지막을 만나게 되는 것이 좀 아쉽더라고요. 제가 느낄 때. 또 마침 종교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요청해가지고 종교시설 활용 그 사업을 저희들이 해남에 2군데가 기장에 2군데 됐는데 주간복을 했어요. 그래서 주간복을 시작하다가 지금은 이제 뭐 9명 시설, 그 다음에 이제 새날의 집이라는 이제 공동 생활과정도 9명 시설 그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자기 부모님을 여기다 모시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너무 이제 아픈 모습, 뭐 이렇게 뭐 기저귀 차는 모습 그런 걸 좀 안 보여주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자기들 갈 테니까 다 대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양원은 그동안 두려움이고 모르니까 이제 어쩐지 두렵고 죽어서야 만나니까 두려웠는데 우리가 늘 개방적이고 만나려고 하고 더더군다나 이 올해 100세 되신 분도 계시고 그런데 요양원에 계신 분이 6, 7분이 교회로 오십니다. 그 사람들에게 수요일날 2시설이 같이 예배도 드리지만 일부러 봉사자를 통해서 휠체어로 차로 해가지고 예배를 같이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로 한번 오시면 이것이 요양원인지 완전히 금 노인들이 앉아 있습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자기들도 그냥 요양원에서 어떤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현장에 교회로 가는 거고 우리 교인들이 또 문제 중요합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 사람들 평소에 만났던 사람들을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만나면서 얼마나 참 행복해 하시는. 나도 나중에 그러다가 여기 주일날 왔다가 다음날 응급실에 갔다 중환자실에 갔다가 그 다음에 돌아가시고 그것이 나는 굉장히 이 사람들의 위안이 되는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이 더 적어지는 그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그래서 이제 뭐 나이가 들어도 어쨌든지 저희들은 뭐 이렇게 뭐 사랑으로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려고 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 교인들도 나중에 나이가 들어도 내가 갈 곳이 있고 죽음을 앞두고까지도 외롭지 않겠다 이런 어떤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뭐 아이들하고 같이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 와서 좀 할머니들 좀 계시죠 예배 시간.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지역센터를 하고 있는데 교육복지 네트워크라는 것을 했습니다. 지금도 네트워크 대표이긴 한데 꿈장학재단 삼성 보름기의 장학재단으로 시작된 꿈장학재단 지역교육 네트워크 사업을 9년간 했습니다. 더 할 수도 있고 농촌 교육복지의 어떤 뭐 사례라고 하고 여러 군데서 뭐 견학도 오고 그랬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저것을 하면서 이제 어떤 지역에 있는 아동센터들이 내 센터만 뭐 성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이 연대하자. 그래 한 30개 정도 되는 그러한 이제 지역아동센터로 늘어나기도 하고 지금은 24개 정도로 줄었습니다만 아동센터 중심으로 해남 지역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지역교육복지 네트워크를 하면서 제가 대표로 하게 되었던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것도 제가 뭐 농모 활동을 하거나 이런 거 하는데 굉장히 그 경험적으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가 하고 있는 이런 것보다 규모도 한 10배도 크고 훨씬 더 잘하시는 분도 많이 계셔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저는 이 뭐 시골의 작은 단위, 전체 인구라 해봤자 지금은 몇 명 될지 모르지만 한 5천, 그때 당시 500명 정도 되는 단위. 그리고 뒷단위이기 때문에 아무 무슨 집중력도 없는 그곳에 있는, 근데 교회는 있는데 그 교회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뭐 가능성, 발전 가능성 이것이 아니라 아무리 작은 교회여도 목회자하고 뭐 건물만 있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약간 무모하지만 그런 목표로 시작했던 일들이었는데요. 농촌은 강도 만난 자와 같다 이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 근데 제가 존경하고 인생에 굉장한 전환점을 이뤘던 임낙경 목사님을 제가 만났고 우리 나신호 목사님 지난번에 개발원에 간사로 계실 때 지금은 이제 훌륭하시지만 개발원 간사님도 하셨어요. 농촌에 계신가요? 그때 임낙경 목사님하고 이제 임낙경 집에 참 간 것이 계기가 돼서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또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강도 만난 사람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기장들 그들은 뭐 강도 뭐 제사장이나 레인이나 뭐 사마리아 사람이 아니라 강도 잡고 다니는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이양 목사님도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고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사실 생각해보면 구조가 잘못됐으니까 또 어디 가서 또 저 강도짓 할지 모르니까 그걸 잡으러 다닌다고 하지 실제로 지금 쓰러져 피 흘리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좀 무관심한 거 아니냐 이런 말에 굉장히 이제 일단은 좀 마음이 들어서 충격이 됐었고요. 그러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리고 그 전으로 돌아가면 학교 다니면서 우리 기자는 다 데모하고 딱 그랬지만 제가 어느 순간 이 데모라는 것이 왜 하는가에 대해서 회의를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저기 뭐 화염병을 던지고 아니면 점거를 하고 하면 세상이 바뀌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면 좋은 세상이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의 운동이나 나의 삶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뭐 무슨 이를테면 극단적으로 대통령이 바뀌면 좀 나아졌다 할지도 모르지만 뭐 지도자만 바뀐다고 세상이 바뀌는 건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그 할 수 있는 것은 농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작은 것, 작지만 누구도 어쩌면은 막 그것을 올려고 막 박터지지 않은 그곳 그러나 나의 어떤 정성과 나의 열심이 그래도 뭔가 좀 보람으로라도 돌아올 수 있는 그것을 농촌으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 어떻게 강동원 한자 갖고 그렇기 때문에 농촌에 희망이 없다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필요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잘 되고 그러면 그곳에 가가지고 그런 사람들하고 뭐 있는 것보다 아글골달 빈들에도 어디 있는지 가을이다 그런 찬성도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농촌으로 혹시 도시에서 힘드시면 농촌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서 똑똑한 거, 말도 잘하고 지식적으로도 누구도 내 말에 토를 달 수 없을 만한 그런 어떤 실력을 가진 사람들만이 성공할 수 있는 목회라기보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들 어쩌면 좀 약간 능력이 부족해도 정말 그가 열정과 방향이 맞다면 그것이 정말 우직하게 그렇게 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목회자 꼭 성공 단시일에 뭐 많이 안 늘리더라도 그 자체로 얼마나 좀 감사한가 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목회자로 살아가면 어쩔까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를 뭐 같이 도와주고 그랬지만 어쨌든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역량을 가지고 뭐 네발적 발전 이런 표현도 쓰더라고요. 뭐 지방분권 얘기하면서 뭐 돈만 갖다 준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함께 했고 그래서 이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봤어요. 어떤 얘기를 할까? 내가 농목회장으로서 정말 이 좋은 자리에 밥 먹기 전이라 좀 이제 빨리 끝났으면 하실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뭐 몇 가지는 얘기를 해야 나중에 될 것 같아서 했는데요. 농촌 기본소득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뭐 농민수당 해남이 지금 1호로 했다고 해남이 얼마나 요즘 이제 그러고 있어요. 근데 이제 농민들만이 아니라 농촌에 살아가는 그 자체로도 그렇게 이제 기본소득을 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에 여러분들 아주 바쁘 계신 분도 농사 지으신 분은 받으실 겁니다. 이런 해당 지역이라면. 근데요, 그렇게 저는 안 받습니다. 뭐 농사를 뭐 이렇게 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야, 누구 받아서 좋겠다 이런 사람보다 어째 거기만 어렵대? 우리 자영업자는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세금이 남아 돈 갚다 하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사실은 이 농촌이라는 게 그러면 농촌 경쟁이 없으니까 다 없애고 도시에 경쟁력 있는 교회만 남겨놓으면 우리나라가 훨씬 잘 될까?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세한 것이야 뭐 여러분들이 더 의논하시는데 뭐 더 공부도 하시고 이제 여러분 입장이 있을 텐데 농촌 기본소득 운동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내일 이영재 목사님도 얘기하시고 그럴 텐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농목과 또 우리 한국 기독교 장로회가 함께 그 부분을 좀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농촌에 살면서 25년을 열심히 해도 결국 그곳에 같이 살고 싶은 사람은 하나도 없지 않냐 이런 것이 제가 제일 고민이에요. 제가 그 새로운 이제 2000년부터 저런 걸 하면서 앞으로 우리 신기교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살기 좋고 행복하고 좋고 막 오고 싶은 사람 많을 거라고 제가 이제 그렇게 선전을 해놨는데 그런 날이 안 오는 거 예수님이 언제 오냐 했는데 안 오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그런 날이 안 오고 돌아가셔버린 거예요. 이제 저와 함께 했던 그 장로님 뭐 여러분들도 돌아가시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지금 아주 이제 비장한 마음으로 이제 우리가 사실은 아까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 한 10자리 이상의 어떤 그 일자리가 있는데도 시골이니까 사실 오기 어렵죠. 그래서 두세 명은 우리 교인이지만 한 7, 8명은 교인도 아니에요. 그냥 그가 직장일 뿐이에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뭐 교회에 기농을 고민하는데 목사님한테 말을 안 한 것 같고 말하자니 또 미안하고 해서 말을 못 하시는 분 있으면 내가 당신이 그 기농하면은 내가 너무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신기교회 가면은 괜찮을 것 같더라고. 처음에 선별적 제업에 그래도 그런 것에 하셔서 저는 이제 학교 아이들이 있고 또 사회복지사, 간호정사, 요양보호사면 지금 당장도 가능합니다. 집도 있습니다. 옛날 노인시설. 그래서 혹시 내가 한 1, 2년 농촌에서 한번 농촌이 어쩐지 한번 경험해 봐야 되겠다. 이러신 분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농촌 유학생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농촌이 어려워지는데 그 학교를 꼭 살려야 됩니까? 그런 거 이제 얘기하더라고. 10몇 명인데 없어야 될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입장이나 저의 목회로 보면 이 학교라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어서 그걸 살리려고 하고 또 혹시 기농한 사람과 함께 농촌 유학센터를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농촌 공동체 뭐 이런 것에 진짜 마지막 남은 자원이 교회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이재욱 소장이라고 농어촌 사회연구소장이 계셔요. 춘천 별빛 농촌 산촌유학센터 하는 그쪽과 같이 해서 마을과 이렇게 하는데 그곳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농목연대 회장도 했었는데 거기에 오셔가지고 농촌에 아직 남아있는 자원이 뭐냐 마을에 마을 이장도 그 선거에는 따라다니고 뭐 그 수당이나 이런 것에 관심 있지 뭐 이런 거 없는데 결국 남은 자원은 교회다. 그 교회하고 또 졸업과 함께 실업자가 된다는 신학생들하고 요즘은 좀 달라질지 몰라요. 신학생들이 줄어드니까 그리고 청년회하고 또 저런 데하고 또 아니면 교단 이런 데하고 어떻게 하면 이 농촌에 어떤 활력을 줄까? 사회 선교사 제도라고도 이제 관련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농촌에 또 이제 저는 이제 귀농 한 60세 은퇴하시면 나는 서울에서만 살아야 되겠다 하시지 말고 농촌에 한 2, 3년 그 이제 농촌 선교사다 이런 마음으로 한번 운동도 종의 자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기 위해서 귀농자나 이런 이제 그 이쪽으로 오시는 분들을 맞이할 수 있는 농촌 교회를 조사하고 또 우리 교단 내 이런 운동으로 좀 펼쳐서 도시 농촌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뭐 교단 되도록 했으면 좋겠고 우리 농목도 사실 어렵죠. 누구나 잘해라 뭐 이럴지도 모르고 너 봤더니 별거 없다 이럴지도 모르지만 그래도 늘 정의생명 공동체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다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총회장님들 계시고 우리 총회 전체가 특히 농촌교회를 어떻게 아까 제가 좀 버리기는 아깝고 아니 버릴 수는 없고 어떻게 도와는 좀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나중에는 이 복잡하고 머리 아프고 하는 도시교회를 떠나서 농촌교회 자리 좀 없냐 하고 막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날이 오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농촌교회를 지키고 좋은 교회를 만들려고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그러한 농촌교회 또 마을과 함께하는 교회를 위해서 함께 협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을 목회나 도시와 농촌 다 훈훈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보람된 여러 일들을 들으면서 그 뒤에 숨겨진 눈물과 땀방울들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한 10분 채 남지 않았는데요. 저희는 저기 올라가는 시간 대신 그냥 여기 남아서 지린답을 더 많이 받으려고 그러세요? 올라가실래요? 네, 안 올라가려 했는데 올라가야겠네요. 자, 사진 좀 찍어주세요. 네, 제가 사진사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은규 장로님. 포토타임이니까 막 카메라가 이쪽 저쪽에서 올라오고. 자, 여러분들 그 사이에 어떤 이야기를 한번 나누면 좋을지 짧지만 먼저 한 세 분 정도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는 김성희 목사님한테 감사 인사부터 해야 되겠는데 경주 총회 때 그 피켓을 들고 기장은 이단이다 하는 광신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초입에서 우리 김성희 목사님이 그네들을 막 혼내키고 책망하고 그래서 다 쫓아냈거든요. 그래서 저분이 조그만한 분인데 담대한 분이구나. 내가 했어야 되는데 저분이 내가 할 일을 대신했구나. 그래서 굉장히 감사해서 감사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고 또 그렇게 담대해서 그런지 교회는 작지만 선이 굵은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이제 오늘 밤에 또 내일 아침에 우리 심도 깊은 이제 토론을 하고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는데 우리 클라이막스로 향해 가기 전에 근본으로 돌아가서 성교가 도대체 무엇이냐? 저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은과 금으로 표상되는 물질적인 어떤 혜택이나 지원을 사회에 제공하는 것이 선교냐? 아니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는 것이 선교냐. 우리 근본적인 것부터 먼저 한번 이렇게 두들기고 오늘 밤 내일 오전 토론이 더 심화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목사님 책도 많이 읽고 또 선교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그 근본적인 질문 한번 답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한 두 분 정도 더 질문 받은 후에 예. 질문이 아니고요. 우리 감사 인사를 해서 저는 박승규 목사님께 감사 인사를 저희 모교를 지켜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말로만 떼주시면 안 되더라고요. 오늘 저녁에 사줘야지. 네? 오늘 저녁에 맛있는 거. 충남리의 월복교 한국주 목사입니다. 두 분의 목사님 말씀 정말 감동 있게 잘 들었고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박승규 목사님 조금 신뢰되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요. 또 목사님하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도 농촌목회 25년 이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 25년 이상 이렇게 농촌목회 하시면서 동네 분들하고의 어떤 목회자로서 동네 리더십 부분이 본인이 생각하실 때 어느 정도 처음 갔을 때 하고 한 25년쯤 지나시면서 마을 주민들과의 어떤 관계성이나 일정한 리더십들이 어느 정도 이렇게 형성됐거나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치나 좀 일담이 있으시다면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질문 받아볼까요? 없으시면 먼저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교는 교회의 삶 자체로 봅니다. 교회의 존재이고요. 선교가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 교회로 우리가 함께 하는 것,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 그게 선교인데 그 교육일 수도 있고 치유일 수도 있고 다양하다고 봅니다. 제가 하는 게 마치 마을에 무슨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저는 그 모든 일 속에서 사람을 만나고 접촉점을 만들고 그걸 통해서 저희 교회에 오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계속해서 물론 뭐 산동네 작은 교회라 오래 남지 못하고 돌아가시기도 하고 이사까지만 그래도 교회가 존재하고 교인들이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영향력 있는 교회로서 이렇게 증거하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모이는 교회, 노아의 방주처럼 그게 교회인지 알았는데 제 생각이 그게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목회, 제 삶 그 자체가 선교라고 봅니다. 그냥 얘기를 합니다. 네. 어쨌든 뭐 농촌에서 살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정사랄까 아무튼 뭐 이렇게 성격이랄까 어지간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비판적인 얘기는 사실 안 하지게 되더라고요. 시골에 살면서. 그래서 작년에도 들었는데 뭐 여기 듣기만 하고 말의 잔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혹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저는 이미 오늘 나눈 여러분들의 이야기와 여러분의 열정 이런 것들로 인해서 벌써 다 아주 막 힘이 막 솟은 것 같아요. 1년은 적어도 신기교에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하나 있고요. 제가 마을이 무너지고 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혹시 생각할 때 이 교회 어려우면 문 닫고 저기 목 좋은데 아파트 새로 생긴 대로 가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농촌이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마을은 무너지는데 우리 교회만 그 1000명 교회를 만들었다고 그게 자랑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 마을과 교회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닌데 같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그 사람들에게 이제 뭐 저는 뭐 선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에요. 어쨌든 제 마을과 함께하는 것은 그냥 제가 사는 거지 제가 교인들을 가르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데 내가 뭐 좀 전국도 다 갔다 와봤는데 이것은 아니더라 이렇게 말하듯이 이렇게 가르친 것보다 어쩌면 저는 우리 교인들의 삶을 본받고 그들을 칭찬하고 그들의 삶이 당신들이 정말 돈도 없고 못 떠나서 농촌에 뭐 이렇게 뭐 바보스러워서 남아있는 게 아니라 정말 당신들의 애국자고 농촌의 농업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 하고 기본적으로 제가 예배를 설교를 하면 반 정도로 주무시는데 그러지 않겠어요. 25년에도 뭐 새로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사실 그런 분들은 아무 문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나와주시고 그리고 뭐 매주 매달 재직회를 하지만 그 경청하자는데 경청할 기회도 안 주셔요. 말씀을 안 하셔요. 그냥 그렇게 뭐 목사님이랑 장로님이 결정하셨으면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근데 이제 그러면 결정했으면 따로는 줘야 되는데 목사님은 반대해도 뭐 하실 것이고 그 나보다 하란 말은 하지 마시오 이런 분위기는 많아요. 이게 이제 그런 것이 조금 이제 오래되면 약간 뭘 보명나무 뜬깔 같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제가 가장 아쉬운 게 농촌에서 제가 이 정도 되면 이장은 못하더라도 새마을 지도자라도 한번 해봤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다는 아쉬움은 있는데 적어도 나는 우리 마을 사람들이 그래도 학교를 살리고 지역의 이분들의 미래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있는 목사고 또 교회는 그를 위해서 무슨 여기 했으니까 교회 나오시죠 이런 교회들보다 함께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애쓰는 교회라고 인정해 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참 감사할 일이고 근데 목표는 제가 이장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걸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 꼭 적어놓고 매일 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예. 네, 익산로의 신목교 조정희 목사입니다. 저도 첫 담임으로 10년차 하고 있는데요. 저는 두 목사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사역을 하는 중에 지금쯤 어느 도시에서 아니면 조금 더 큰 교회에서 청빙하면 그 자리 내놓고 청빙 받으러 가시겠습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제가 저희 교회가 꽤 몇 년 전에 국민일보에 나오면서 그 기자가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여기에 뼈를 묻으시겠습니까? 저한테 묻길래 목사님 저는 아니 기자님 저는 여기 뼈 못 묻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솔직해서 좋습니다. 제가 뼈를 묻겠다는 목사님 한 2, 3년 후에 연락하면 계신 분이 아무도 없으셨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거기서 뼈를 묻을 것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하시면서 그렇게 나름대로 마을 목회를 하실 텐데 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그곳을 떠나고 싶을 때 어떻게 그 자리를 지켜가면서 그 귀한 사역들을 이루어 가셨는지 목사님 두 분의 생각을 잠깐 듣고 싶습니다. 6시 1분이라서요. 아마 이야기를 갖고 한 분씩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식사하고 또 이어지는 저녁 때 이후에 더 깊은 이야기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분씩 답해 주시고 더불어서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 짧게 2분 정도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누구는 20년 넘은 목회자들의 모임 20년 클럽이라고 30년 넘은 30년 클럽이라고 그렇게 하자고 그냥 뭐 공식적인 건 아닌데 벌써 30년 넘으신 분 40년 넘으신 분도 많이 있으시죠. 그 지역과 함께하지 않으면 사실은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여러분 교회에서 아니면 여러분 주변의 교회에서 참 목사님이 저렇게 하는데 아깝다 신기교회만 느끼는 그러신 분이 그런 교회가 있으면 꼭 연락을 연락이라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제안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소리냐 네가 가가지고 장로님도 만나고 교인들 유력한 사람들 만나거나 큰 교회 목사님한테 백을 써야 그 교회를 가지 네가 뭐라고 너한테 청빙 오겠냐 이렇게 이제 얘기 조언해 주신 분도 있는데 나는 그래도 이제 여기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우리 사례도 발표됐으니까 혹시 연락 오기를 한번 기다려 보는데요. 저는 제가 미안한 것은 교인들한테 내가 계속 있는 것이 교인들에게 먹일까에 대해서 고민이지 제가 뭐 새로운 거 떠서 맨 그거 뭐 보리밥이면 한 가지 밥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똑같은 말도 그냥 이렇게 느리고 했던 거 똑같다고 하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완벽하게 하면 장목하기 어렵습니다. 약간 두루뭉실하고 이렇게 늘어터지고 바로 아니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은 장기목회는 가능한데 그것이 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집사람은 자꾸 당신 곁에선 줄 것도 없으니까 가자고 하는데 집사람은 제가 똑똑한지 알아요. 어디 뭐 여기서 오란 데가 있는지 알아요. 내가 내면은 딱 붙어주고. 근데 사실은 이제는 저 경쟁력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옛날엔 내가 실력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실력 똑똑한 줄 알았고 그랬는데 언제 봤더니 시골에서
뭐 시골에서도 열심히 자기 개발하고 공부하고 이래서 잘하신 분도 있습니다만 그런 분들은 찾아보십시오. 대부분 다른 교회에 가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런 실력을 이렇게 늘리는 데는 좀 게을렀지만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곳에 있지 않은가 싶고 저는 교인들이 원한다면 있고 싶고요. 내가 다음 행선지가 어딜까? 해남에 있는 해남 읍교일까? 우리 선배가 읍교회 목사님과 은퇴하시더라도 내가 그렇게 갈 수 이게 목표인가? 아니면 지금보다 더 작은 교회에서 네가 말한 대로 교인들 한 10명만 되는 교회도 할 일이 있다면 그러면서 그런 교회일까?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이게 혹시 그 여러분들이 참견하시면 1000명 된 교회에서 참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10명 된 교회에서 그렇게 고민하느라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교회가 저는 이제 농목이기도 하고 제가 25년 해도 농촌교회는 결국 안 돼. 이것이 가장 두려운 거예요. 제가 떠나는 것은. 그래서 내가 못 떠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실력이 없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서 그 기농하신 분 우리 교회 좀 보내주시고 이렇게 좀 열심히 해가지고 우리 교회가 살면 앞으로 농촌교회 뭐 여신도이고 뭐 남신도이고 진짜 농촌교회랑 같이 해가지고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는 일 많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7년째 안식년 맞으면서 굉장히 고민을 했습니다. 다시 해야 되느냐. 1년을 못 쉬고 한 달을 쉬었는데요. 여성이니까 꼭 작은 교회만 해야 되는 것인가. 제가 담임 목회 딱 2번 했는데 20명 된 교회 2번 했어요. 지금 12명에서 30 몇 명 됐으니까 한 3배 정도 성장시켰죠. 네, 8년 정도. 돌아가시고 이제 이사하니까 산동네니까 젊은 사람들. 계속 반복되는 일들이에요. 시골은 또 다르겠지만. 그래서 좀 크다니까 대단히 큰 게 아니고 최소한 자립되는 한 100여 명 이상 된 교회에서 여성이 설교라든지 일반 교회 조직이나 행정 같은 걸 좀 제대로 하는 모습들을 보여줘야 후배들에게 좀 모델링이 되지 않나.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 옆에 교회 나니까 한번 도전해보라고 했는데 한 번도 제가 이력서를 먼저 넣은 적이 없어요. 저를 불러서 같이. 물론 여성이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또는 용기가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 부름받아서 간단한 고백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열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말씀처럼 제가 오래 있는 게 교회에 꼭 도움이 될 것이냐 아니면 교회에도 새로운 변화가 필요할 것이냐는 늘 고민해요. 근데 그 시점은 이제 중요하겠죠. 그것은 좀 열어놓고 이제 여기서 죽어도 뼈를 묻어야 된다. 그게 꼭 바람직한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 하고 싶은 얘기 하나만 할게요. 저희가 오후 예배를 토론으로 합니다. 우리 교인 책도 잘 못 읽는 사람들 한 3년 정도 토론했더니 이제 조금 자기 얘기하더라고요. 처음에 막 싸우고 동성 얘기 나오고 문 닫고 나가버리고 제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설교보다는 함께 토론하는 제가 독서 토론 강사니까 그걸 해보니까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이렇지만 거기서 변화가 일어나다. 어떻게 교회에서 토론의 공론장을 민주적으로 만들어갈 것인가. 그 노력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지식인이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아쉬움이 있지만 서민 산동 어르신들과도 시음을 합니다. 토론을 하면서. 그걸 한 7, 8년 지금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뭐라고 재미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회가 종합 예술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말 마을 목회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 안에 생태가 있고 인권이 있고 또 소수자들이 있고 다양한 마을 사람들과의 접점을 만들어가는 것이야말로 굉장한 창조적인 선교의 길들을 찾아가시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고 또 여전히 아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또 열심히 사역지에서 내 몫을 묵묵히 감당하는 그런 교회와 목회자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런 정책협의회 자리가 서로가 격려하는 그런 자리가 또 되기를 바라보면서 이제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큰 박수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